옛날에 1인 생계 미혼이신 분이 있었는데 이 회생위원이 뭐라고 보정이 나왔냐면 이사가라고 보정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지를 띄웠어요.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띄웠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변제금 줄이는 방법에서 세 번째 추가 생계비 어떻게 인정받나 요거에 대한 최근 이슈예요. 최근 이슈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생계비는 뭐냐면 그냥 너무 간단해요. 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저 생계비는 최저한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보장돼야 되는 돈이고 그 이외의 돈들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용소득 중에 일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거비예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를 요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기준이 뭐냐면 1인에 35만 원, 4인에 100만 원까지 추가로 주거비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4인은 10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는데요. 근데 내가 월급이 300이니까 110만 원 최저 생계비 빼고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사니까 우리는 그럼 100만 원 정도 추가 생계비를 주거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냥 한 달에 한 9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 주거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가 정말 많이 인정받을 때가 한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예요. 옛날에 1인 생계 미혼이신 분이 있었는데 1,500에 70만 원짜리 그런데 월세를 살더라고요. 이 회생위원이 뭐라고 보정이 나왔냐면 이사가라고 보정이 나왔어요. 105만 원에 이 최저 생계비 중에 70%가 월세를 빠져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사가라. 이렇게 보정이 나온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주거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비를 월세만 인정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전세를 사는데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아니면 그 원금 일부 이런 것들도 인정해줘요. 교육비 인정받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어. 꼭 필요한 공교육비. 근데 꼭 필요한 공교육비는 무상교육이에요.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무상교육이잖아요. 다만 꼭 필요한 공교육비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특수교육. 요거 제가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장애가 있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애가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다를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요거는 교육비를 인정해줘요. 이거는 한도가 5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추가로 50만 원 있는데 저는 50만 원 다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인정해줘요. 의료비도 대부분 다 인정해주는데 그냥 의료비 돈을 좀 썼다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투석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낫지 않는 지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의료비 인정해줘요. 의료비 인정이 의결사항에 보니까 1인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되는 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과 이런 거 솔직히 안 해줘요.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의료비들이 있잖아요.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는 의료비들은 제가 20-30만 원 정도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의료비도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이 냈다라는 소명이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그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꾸준히 지출하고 앞으로도 지출할 거라는 그런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생계비로 보통 인정해주는 게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배우자가 지금 돈을 안 버는데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성인이잖아요. 성인. 7-8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빼주면 채권자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안 넣는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대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배우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회생을 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아기가 7살, 10살 이렇게 2명이 있는 거야. 그 2명, 7살, 10살짜리가 부양이 당연히 필요할 거잖아요. 너무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이 애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부양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 되게 적게 버는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부양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을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어떻게 소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솔직히 잘 없어요. 잘 없는데 특수한 경우들, 나의 부양가족 중에 나의 어떤 자녀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꼭 케어해야 된다거나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꼭 케어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정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다만 변제금이 좀 넉넉할 때 그렇게 해주는 거지 변제율 20-30%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주는 법은 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회생법원은 이렇게 안 해요. 다른 지방법원에 회생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는 요거를 참고는 하겠죠. 주거비 1인에 35만원, 4인에 1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데 대부분 이까지는 안 해줘요. 이거는 최대를 얘기한 거고 대부분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인정해준다. 교육비, 공교육비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1인일 경우에는 5만원 빼놓곤 다 인정해준대요. 다만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비만 인정해 주는 거지 뭐 치과 갔다 왔는데요, 뭐 점 뺐는데요, 뭐 피부과 갔다 왔는데요, 이런 거 안 해줘요. 어쨌든 의료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불가피한 사정이 소명이 충분히 됐을 때, 그죠? 솔직히 대부분 잘 안 해줘요, 배우자는. 왜냐면 변제금이 통상적으로 채무자들의 변제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 추가생계비 관련해서 위원회 그 자료가 나왔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보시고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 나왔다는데요, 못 보셨어요?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생계비가 꼭 인정받아야 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